예, 이번 동영상도 2016년 4월 2일 기출문제 4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신호법 중에서 팔을 아래로 뻗고 집게 손가락을 아래로 향해서 수평원을 그리는 신호는 무슨 신호인가? 신호체계에 물어보는 건데요. 이런 문제는 신호체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한 문제, 두 문제, 많을 땐 세 문제까지 나오기 때문에 신호에 대한 내용은 꼭 숙지를 하시고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건 아래쪽에서 수평을 그리니까 아래로 내리기죠. 이거는 아래로 내리기. 중요한 문제입니다. 42. 같은 굵기의 와이로프일지라도 소선이 가늘고 수가 많은 것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소선이 가늘면 부드럽고요. 많으니까 가늘고 많을 경우에는 유연성이 좋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3번. 크레인용 와이로프에 심강을 사용하는 목적을 설명한 것 중 거리가 먼 것은 충격 하중을 흡수한다. 맞는 얘기죠. 심강이 충격 하중 흡수해줍니다. 이 소선끼리 마찰에 의한 마모 방지한다. 맞죠? 충격 하중을 분산시킨다. 여기 틀렸죠.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흡수를 해줍니다. 부식을 방지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44번. 연결된 5개 링크의 길이가 20cm인 표준 체인은 이 연결된 5개 링크의 길이가 최대 몇 cm가 될 때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늘어난 것이 몇 %까지 사용이 가능한가 그 얘기인데 5%죠. 이게 5%이기 때문에 20cm니까 1cm 해서 답은 1번입니다. 5% 이상 늘어나면 사용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45번. 와이로프를 드럼에 설치할 때 와이로프가 벗겨지지 않도록, 그죠? 볼트를 체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고정구, 클램프죠. 클램프. 이거는 뭐 그냥 익혀 놓으시면 됩니다. 실무에 가시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죠. 46. 와이로프 소선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스트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소선의 결합에는 점, 선, 면 세 가지죠. 정접촉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소선의 역할은 충격 하중의 흡수, 부식 방지, 소선끼리의 마찰에 의한 마모 방지, 스트랜드 위치를 올바로. 이거는 소선의 역할이 아니고 심강의 역할이죠. 심강의 역할을 소선의 역할로 해서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와이로프의 소선은 KST 3514로 규정된 탄소광의 특수 열체를 사용한다. 여기 맞는 말이죠. 소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선의 재질은 탄소광, 단강품, 기계 구정. 이거는 훅에 대한 내용이죠. 훅에 대해서 강도 연성이 큰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훅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46번의 답은 3번입니다. 47. 화물을 권하한 후 줄거리 용구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훅은 가능한 낮은 위치로, 그렇죠? 낮은 위치로 유도해서 분리한다. 맞는 얘기고요. 직경이 큰 와이로프는 비틀림 작용하므로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맞는 얘기고요. 작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크레인으로 줄거리용 와이프를 잡아당겨 분리한다. 이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48번 넘어가겠습니다. 와이로프 구성 표기 방법이 틀린 것은 6 곱하기 24, 6은 스트랜드 수, 24는 소선의 수입니다. 와이로프 수가 아니고 소선이죠. 소선. B종은 인장 강도, 20mm는 와이로프의 직경.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네요. 49. 로프 하나를 줄거리로 하여 1000kg의 짐을 90도로 걸어 올렸을 때 한 줄에 걸리는 무게는
두 줄 거리고 1000kg을 들었으니까 두 줄이 1000kg을 양쪽에서 나눠 가지겠죠? 그럼 한 줄에 일단 500이 걸리고요. 축하중으로 500이 걸리고 플러스 모멘트 중량이 추가로 더 걸린다 그랬잖아요. 500보다는 커야 되겠죠? 1000보다는 작고. 그럼 여기에 답은 뭐 3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1000kg짜리 90도라고 그랬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두 줄거리를 했다고 그러고요. 가운데를 자르면 한쪽이 45도지 않습니까? 예, 45도. 그럼 여기 지금 500이 걸리고 여기가 500이 걸리는 거죠. 500에 500 나누기 이렇게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줄의 무게를 구하는 거니까 500 나누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하면 707이 나옵니다. 코사인 45도 500 나누기 코사인 45도 하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식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한쪽이 500보다 크고 1000보다 작은 거 이렇게 해서 답을 찍으시면 됩니다. 계산 문제들은 몇 개 안 나오니까 계산 문제를 기출문제에서 풀어 보시고요. 그거를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50번. 운전자가 경보기를 울리거나 한쪽 손의 주먹을 다른 손의 손바닥으로 2, 3회 두드릴 경우, 이것도 신호체계에서 또 나왔죠. 이런 게 한쪽 손에서 한쪽을 두드린 경우는 이상 발생이죠. 기준기 이상 발생. 답은 2번입니다. 신호불명은 손바닥을 안으로 해서 얼굴의 안쪽을 2, 3회 흔드는 것이 신호불명이고, 기다려라는 주먹을 왼쪽 손으로 오른쪽 주먹을 감싸고 흔드는 거, 물건 건기는 이렇게 앞쪽에서 깍지 끼는 거, 이런 거는 다 아셔야 됩니다. 51번. 금속 나트륨이나 금속 칼슘 화재, 소화제로 가장 적합한 것은 금속 화재죠. 금속 화재는 물도 안 되고요. 이산화탄소도 안 되고 건조사입니다. 건조사. 바짝 마른 모래를 뿌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한 화재입니다. 자, 52번. 작업복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작업복은 몸에 맞고 동작이 편해야 되죠. 근데 보기 2번에 착용자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스타일을 선정한다. 이거 틀린 얘기죠. 예. 보통은 다 이렇게 합니다. 뭐 사회 나가면 다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사이즈 맞춰서 그냥 다 입으라 그러지. 뭐 몸에 맞고 뭐 동작이 편하고 그런 거 뭐 까지 신경 써서 작업복을 해주나요? 물론 이제 옷을 만들 때 과학적으로 그렇게 만들긴 하겠지만, 네. 답은 2번입니다. 네. 53번. 원목처럼 길이가 긴 화물을 외줄 달기 슬링 용구를 사용하여 크레인으로 물건을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원목을 외줄 달기로 달아 올릴 때 얘기입니다. 화물의 중량이 많이 걸리는 방향, 무거운 쪽을 아래로 향한다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제한 용량 이상을 달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수평으로 달아 올린다. 수평으로 달아 올리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달아 올립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54번. 산소가스 용기의 도색. 가스통 많이 보셨죠? 산소가스는 녹색입니다. 녹색. 흰색 아니고요. 갈색도 아니고요. 자, 55.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때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규정무게보다 약간 초과할 수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규정무게보다 약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약간이 아니라 뭐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고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로프 등 안전 여부 확인한다. 선의 작업 시 다치지 않게 하는 뭐 당연한 얘기죠. 자, 56번. 산업 공장에서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폐기물은 정해진 위치에 두고 공구는 소정의 장소에 보관하고 소화기 근처에 물건을 적재하면 안 되고 뭐 적재하면 안 되는데 적재한다고 돼 있죠. 틀렸습니다. 이거. 예. 소화기 근처에 적재하면 안 되죠. 소방법에도 접촉이 됩니다. 통로나 창문 등에 물건을 세워둬서도 안 되고. 네. 57번. 사고 원인으로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위는 무엇이냐? 작업자 안전조치의 불이행이죠. 안전조치 불이행, 가지 말라는 데 가고 안전모 쓰라는 데 안 쓰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작업자가 원인이 아니고 작업 환경의 원인이죠. 작업장 환경, 물적의 위험 상태, 기계 결함, 작업 환경입니다. 이것들은. 58. 공기기구 사용 작업에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공기기구의 섭동 부위에 윤활유를 주입하면 안 된다. 왜 윤활유가 하면 안 되죠? 윤활유 주입해야죠. 화재 위험이 있는 곳에는 윤활유를 주면 안 되지만 이런 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보기 2번 규정에 맞는 토크 유지한다. 맞고요. 공기를 공급하는 고무호스 꺾이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공기기구 반동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예, 맞는 얘기죠. 59번. 운전자가 작업 전 장비 점검과 관련된 내용 중 거리가 먼 것은 타이어 및 궤도 차륜 상태, 브레이크 및 클러치 작동 상태. 맞는 얘기죠. 낙석, 낙하물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 시 견고한 헤드 가이드 설치 상태. 맞고요. 보기 4번에 전격 용량보다 높은 회전으로 수차례 모터를 구동시켜 내구성 상태 점검. 모터 고장납니다. 이러면. 4번이 틀렸네요. 60번.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작업대 사이 또는 기계 사이 통로는 안전을 위한 일정한 너비 필요하다. 맞고요. 공장 바닥은 폐유를 뿌려 먼지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거 틀렸죠. 폐유 뿌리면 조금 미끄럽고 화재 났을 때 큰일 납니다. 전원 콘센트는 물에 뿌리지 않는다.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공장에서 폐유를 살짝 뿌려서 먼지 안 나게 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은 6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2016년 4월 2일 필기 기출문제고요. 제가 1번부터 계속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고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답을 맞춰보시고요. 중간중간에 그 모르시는 게 있으면 제가 올린 그 요점 정리 동영상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또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